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다. 당신 아이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사라졌어요. 새벽 3시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여자의 비명과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제 남편의 이름이었죠.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를요. 평범했던 결혼 10년 흔들림의 시작. 결혼 10년 차 저희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42살 중견 IT 기업의 팀장으로 일했고 저는 40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강남 아파트 32평, 외제차 한 대,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죠. 단 하나 아이가 없다는 것만 빼면요. 결혼 초부터 5년간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배란일 체크, 병원 치료, 시험관까지.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의사는 말했어요. 부인 쪽 난소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어요. 5년이 더 지나면서 우리는 아이 없는 삶에 적응했고 나름 평온했죠. 적어도 6개월 전까지는요. 여보, 오늘 회식 있어. 신규 프로젝트 팀이랑 회의하고 저녁 먹어야 해.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팀장이라 어쩔 수 없잖아. 미안, 늦을게. 남편의 야근과 회식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일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승진 경쟁이 치열한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질수록 남편의 표정은 밝아졌어요. 피곤해서 지쳐야 정상인데 오히려 들뜬 것처럼 보였죠. 샤워를 유난히 오래 하고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꿨고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휙 꺼버렸습니다. 뭐 보는데? 왜 숨겨? 아니, 회사 기밀 문서라서 그래. 거짓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압니다. 남편이 거짓말할 때 왼쪽 눈썹이 미세하게 떨린다는 걸요. 어느 날 밤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하나. 호텔 라운지 바 와인 2잔 25만 원.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은 야근한다며 11시가 넘어 들어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구겨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죠. 남편의 외도 고백과 임신 소식. 3개월 전 5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어요.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모습.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핏기 없는 얼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회사 후배랑 관계가 있었어. 뭐? 6개월 전부터. 처음엔 그냥 팀 회식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점점 가까워졌고 남편의 말이 계속됐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끝낼게. 이미 끝냈어. 그게 다야? 미안하다고? 끝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어야 할지 소리쳐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해줘.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전 뿌리쳤습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자면서 제 입맞춤을 받으면서 생일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건네면서 다른 여자와 잤다고. 누군데? 누구야 그 여자? 그건 알 필요 없잖아. 이미 끝난 일이고. 이름이 뭐냐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김서현. 회사 디자인팀 주임이야. 김서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송년회 때 남편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여자. 긴 생머리, 하얀 피부, 환하게 웃던 얼굴. 제게 인사하며 사모님, 팀장님이 항상 자랑하세요라고 했던 그 여자. 29살이야? 13살이나 어린애잖아. 응.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보다 11살이나 어린 여자와 했다는 게 더 비참했어요. 그날 밤 전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죠. 남편은 결국 캐리어를 끌고 나갔고 저는 며칠간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만나야 할 것 같아. 할 말이 있어. 다시 만난 카페에서 남편은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이가 임신했대.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8주 됐대. 병원에서 확인했어. 손에 든 커피잔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손등을 적셨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픈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나도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겨웠죠. 낙태하래. 응? 낙태각서 받고 위자료 주고 끝내.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서연이가 낳겠다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낳겠다고? 미친 거 아냐?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왜 낳아? 그것도 생명이잖아. 생명? 지금 나한테 생명 타령해? 당신이랑 나는 아이 생기라고 5년을 매달렸는데 그 여자랑은 한 번에 만들었네. 그것도 생명이라고. 제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불륜녀의 등장 분노보다 먼저 온 충격.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여자를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잡았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 여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나갔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조용한 레스토랑 구석자리. 김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얇은 원피스 차림에 배가 살짝 불러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전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듯이 웃었죠. 죄송하다고. 남의 남편 빼앗고 아이까지 가져놓고 죄송하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알면서 왜 했어? 왜 낳으려고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요. 이 아이만큼은 죄가 없잖아요. 그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죄는 당신이 지었잖아. 당신이랑 내 남편이. 맞아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팀장님께 피해 안 끼칠게요. 사모님께도요. 피해 안 끼친다고. 이미 내 인생을 박살냈는데.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닥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진정하래? 전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계속 고민한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는지 친구 집에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선택 책임 회피와 도주. 언니, 민준이 오빠 못 봤어? 남편 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안 왔는데? 회사도 안 나간대. 전화도 안 받고. 혹시 언니 집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남편 회사에 전화했어요. 팀장님은 3일 전부터 무단 결근 중이신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계좌를 확인했어요. 공동명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급히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어요.
카톡도 읽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민준이한테서 문자 받았어요. 한동안 연락 안 될 거래요. 미안하다고. 지금 어디 있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형수님, 민준이가 회사 그만뒀대요. 도망쳤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저를, 그 여자를, 아이를 모두 다 버리고 사라진 겁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책임감 하나 없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홀로 남겨진 아이와 보호자가 사라진 현실. 남편이 사라진 지 2주 후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혹시 민준 씨 부인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여자가 아니라 김서현이었어요. 왜 전화했어요? 저 지금 병원인데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준 씨가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것처럼요. 병원비가 돈이 없어요. 보호자도 없고. 제발 사모님, 나한테 왜 전화해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전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으악!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환자분, 보호자분은요? 병원비 수납하셔야 하는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 홀로 아이를 낳으려는 29살 여자.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요.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전 옷을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왜 가는지 뭘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서현은 진통실에 있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럼 관계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의 불륜녀? 제 인생을 망친 여자? 아는 사람이에요. 결국 얼버무리고 들어갔습니다. 김서연은 땀범벅이 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모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울지 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하는데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였거든요. 새벽 5시 22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기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을 때 김서현은 그냥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공허한 표정이었죠. 이제 어떡하죠? 그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고 민준 씨는 연락도 안 되고.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산모분 병원비 수납하셔야 하는데요. 자연분만의 입원비 포함해서 350만 원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보호자분 연락처라도. 김서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청하는 눈빛이었어요. 결국 제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아기가 너무 작고 무력해 보였어요. 아내의 갈등 피로 맺지 않은 모성. 병원비를 낸 후 저는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갓난아기들. 그중 하나가 제 남편의 아이였어요. 김서연 아기 3.2kg 남아. 작은 팔찌에 적힌 이름표. 제 남편의 성도 제 성도 아닌 그 여자의 성을 단 아이. 근데 이상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증오해야 하는데 그 작은 생명이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사모님. 뒤에서 김서현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애기 봤어요? 봤어요.
건강하죠?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사라졌고 저는 돈도 없고 부모님도 절 쫓아내셨어요. 불륜으로 아이가 졌다고. 그건 당신이 감당할 일이에요. 냉정하게 말했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죄를 지었다는 거. 하지만 이해는 죄가 없잖아요.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김서연이 퇴원할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보호자분 산모가 퇴원비를 못 내고 있는데요. 얼마예요? 추가 입원비랑 검사비에서 80만 원입니다. 또 제가 냈습니다. 이미 400만 원 넘게 쓴 마당에 80만 원이 뭐 대수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산모분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김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없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원룸에서 살았는데 월세 밀려서 쫓겨났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갓 출산한 산모가 갈 곳이 없다니. 친구네는요? 다들 연락 끊었어요. 불륜녀라고. 그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여자와 아이를 그냥 거리에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일단 우리 집으로 와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네? 사모님, 그게 무슨. 딱 한 달 만이에요. 한 달 안에 갈 곳 찾아요. 갓난아기 데리고 거리에 나앉을 순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남편을 빼앗은 여자를 제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주변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 김서현과 아기가 제 집에 온 다음 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어머, 선생님, 그 소문 들었어요? 단골 슈퍼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어요. 무슨 소문요? 선생님, 남편분이 바람 피웠다면서요? 그것도 어린애랑.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지금 그 여자랑 애를 집에 들였다면서요?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 일로 많이 힘드시죠? 동료 교사들의 위로 섞인 시선. 하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죠. 미쳤나 봐. 남편 불륜녀를 집에 들이다니. 나 같으면 죽어도 못해. 자존심이 있지. 심지어 학부모들도 알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아이고, 남편이 그렇게 젊은 애랑. 선생님도 참 불쌍하세요. 학교 가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불쌍하게 여겼고 동정했고 비난했어요. 가장 힘든 건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왜 그 여자를 집에 들여? 쫓아내. 절친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아기가. 아기가 뭐? 내 아기도 아니잖아. 남의 자식이야. 알아. 알지만 내가 그렇게 착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정신 차려. 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그 작은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법적 도덕적 책임 앞에 선 결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서연은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갓난아기가 있는 29살 무경력 여성을 뽑는 곳은 없었죠. 사모님, 죄송해요. 조금만 더. 안 돼요. 약속은 한 달이었어요. 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거든요. 그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었거든요. 부인, 남편분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있더군요. 새 직장 구하고 원룸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환해 주세요. 이혼 소송 진행할게요. 그리고 부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서연 씨가 남편분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법적으로 친자인이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재산을 거의 정리한 상태라
결국 돈을 받을 데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김서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송 준비 중이라면서요? 죄송해요. 하지만 양육비는 제 권리예요. 알아요. 근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도망갔고 재산도 없는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법이요? 법이 당신 아이밥 먹여줄 것 같아요? 김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저도 살아야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저도 모두 남편의 피해자라는 걸요. 아이만큼은 죄가 없다 눈물의 선택. 결정을 내린 건 아기가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아기 우는 소리에 깼어요. 김서연이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죠. 분유가 떨어졌어요. 김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편의점 가서 사올게요. 전 옷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분유를 사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위해 새벽에 분유를 사러 다니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지? 집에 돌아와 분유를 타주었습니다. 아기가 젖병을 물고 빨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요. 제가 그 아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남편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요? 네. 친권은 엄마에게 두되 제가 경제적 후견인이 되는 걸로요. 부인,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죄가 없잖아요. 김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돕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첫째, 독립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세요. 둘째, 아이 교육은 제가 관여할 거예요. 셋째, 제 앞에서 제 남편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서연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났어요. 김서연은 제 도움으로 작은 카페에 취직했고 아기는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아이를 봅니다.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아니지만 제가 선택한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왜 남편의 불륜녀와 그 아이를 돕냐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떤 선택은 정답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작은 생명 앞에서 저는 제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내린 눈물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확신합니다.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제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